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탐지는 숫자 제한이 없습니다. 군집 드론이 들어왔을 때 대수만 어느 정도 있으면 다 그렇습니다. 드론은 주인이 저희 장비로 인식을 하고 진짜 무슨 영화 같은 이게 얘기. 요물이라고 아니 만든 이게 된다고요? 획기적인 장비예요. 그래서 제가 요물이라고 해요. 주파수 대역을 뛰어다니면서 해부키까지 예, 요물로서 지정을 해야 돼. 요물. 이런 요물들이 있을 거란 것 자체 상상을 못했어요. 3D 프린팅 그런 거예요? 제작을 한 거고 이거 하나만 보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진짜 비밀이에요 이거. 캐도 비밀이 네. 계속 나와. 한번 가시죠. 요물입니다. 요물. 요물? 예, 대드론체계인데 요물이에요. 요물. 드론이 아닌데? 예, 대드론체계인데 요물이에요. 현재 나와 있는 대드론 장비 중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전파 환경이 있는 그런 지역, 예를 들어서 공항이나 항만 도심 지역에서 드론을 무력화할 수 있는 유일한 장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장비는 사이버 기술을 활용을 해서 드론과 조종기 간의 교신을 확보를 한 다음에 드론을 리프로그래밍을 해서 리프로그래밍이 끝난 순간에는 드론은 주인이 저희 장비로 인식을 하고 저희 장비가 지시하는 안전한 지역에 안전하게 착륙을 하거나 아니면 그 드론을 날리고 있는 조종기에게 돌아가도록 만듭니다. 야 이거 진짜 무슨 영화 같은 이게 얘기. 요물이라고 만든 아니 이게 해킹, 된다고요? 해킹 이게 물리적인 접촉이 없이 해킹이 된다고요? 해킹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왜 나왔냐면 이스라엘에서 나온 거잖아요. 저도 예전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근무를 이제 했었거든요. 거기도 했었어요? 파병을 가서 했는데 거기는 이제 도시 위주로 해서 하기 그렇죠. 때문에 전파 환경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복잡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잼머라든 걸 사용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민간 피해가 갈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화도 안될 와이파이도 것이고. 안 되고 그다음에 네. 심장에 관련 인공심장 관련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렇겠죠. 있기 때문에 그걸 전파를 못 쓰고 이거에서 중간에서 탈취하는 방법으로 개발을 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하게 되면 고도의 첩보 부대가 있기 때문에 감청이라든가 이런 것들 되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런 모티브에서도 나왔던 기술이 되고 지리적인 특성으로부터 나온 기술이기도 해요. 이게 민간 기술에서 군으로 온 거예요? 그 얘기는 민간하고 그런 군기술하고 별도의 구분이 없고요. 같이 이제 융복합체로 보시면 돼요. 상당히 획기적인 거고 왜 그러냐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잼머 아무나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고정형으로 쓸 수도 있고 차량에다가 이제 기동형으로 쓸 수도 이동형으로.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개수를 개발하기는 작게 해가지고 모듈형으로 쓸 수도 있고 그래 모듈형 쓴다는 거면 사람이 갖고 다닐 수도 있고 백팩에다가 이것도 갖고 다닐 수 있지만 또 이제 차량에 달거나 시설에 달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전술적 운영 방법에 따라서 이제 설치 옵션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국 우리나라도 이제 기존에 있는 잼머 체계도 있어야 되지만 그런 어떤 이제 도시 환경 고려했을 때 이런 것도 받듯이 같이 들어와서 병행되게 대드론 체계가 발전돼야 된다. 와 이거 획기적인 저 기술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이게 장비 하나가 드론 뭐 한 대 두 대 가지고 뭐 그렇게 한다면 별 역할이 없을 것 같아서 얼마나 많은 드론들을 내 거화로 할 수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탐지는 숫자 제한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얼마든지 전파니까. 탐지를 할 수 있고 또 동시에 탐지된 모든 드론을 무력화하는 데는 일정 시간 약 한 3, 4분의 무력화를 다 하고 싶다라고 하면 약 한 10세대까지 10세대까지. 그럼 군집 드론이 들어왔을 때 대수만 어느 정도 있으면 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어떤 반경 안에서 드론하고 오퍼레이터의 어떤 상관관계에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100개, 200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어떤 공격을 할 때 그렇게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특정 목표 지역이 왔을 때 뭐 올 때 공격을 군집으로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몇백 대, 몇천 대가 그렇죠. 아니라 예. 걔네들 재파식으로 와요. 재파식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 수량이 현재 기술로서는 20대 이상 될 수가 없어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1파에는 그 정도 그렇죠. 수량이 네, 들어오니까 네네네. 1파가 못 들어오면 2파는 못 들어와요. 그렇겠죠. 네네. 그런 장비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워프로브 걔네가 이제 그 대드론 체계도 전파 중심으로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버의 역량을 다양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도시 중심으로 해서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도시에서 잼머 함부로 쏘면 어떻게 되죠? 2차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예. 탐지 동작 주파수 대역 보니까 고주파인 걸로 봐서 그쪽 드론 쓰는 그거만 그렇죠. 딱 캡처한다는 네, 말씀이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용 드론이 날아다니는 모든 주파수 대역을 대역이죠. 네, 다 커버합니다. 획기적인 장비예요. 그래서 제가 요물이라는 거예요. 용을 맞네. 네, 요물. 네. 오늘 창끝 전투 보러 왔는데
창도 봤는데 방패도 보시죠. 요물 방패까지. 그렇죠. 요물 방패까지. 이야, 대단한. 이게 모순의 경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모순, 창가 방패. 진짜 모순이네 이거. 예. 다음으로는 이제 또 다른 요물 한번 보시러 또 갈까요? 요물이 있어요? 또 있어요. 또 제가 요물 보러 설명드릴게요. 가시죠. 아유, 예.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근데 여기 왜 온 거예요? 이게 네. 우리가 드론을 운영하거나 네. 레이더를 운영할 때 우리가 관과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이거 개필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능 좋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왔습니다. 왜냐면 제가 왔는데 드론이 안 보여. 네. 드론하고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래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 되드론 체계를 방공망을 구축하려면은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뭐 김포공항의 주요 핵심 시설. 예, 핵심 시설, 국가 핵심 시설 그런 부분을 하려면은 옆에 있는 저런 그 되드론 장비 있지 않습니까? 예. 저런 거를 사전에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미리 계획하고 최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 평가. 그렇죠. 예, 전파 환경. 비슷합니다. 예, 아. 예. 그런 장비의 성능을 그 3차원 지도 기반 하에서 모델링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네, 거네요. 중요한 거죠. 아. 여기 인데 보시게 되면 여기 안에서 이제 전파 환경 분석이 쫙 펼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노란색 이상의 이제 뭐 이제 그린색 같은 경우는 전파가 잘 잘 퍼지는 보인다. 거예요. 예. 네. 근데 그 주변에 이제 빨간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직균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런 거를 차폐 지역이라고 해요. 아.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지키고 있다가 그 지역을 우리가 뚫릴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우리의 관점에서 보는 건데 이거를 적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알겠죠. 저희 갖고 있으면 이걸 분석을 통해 갖고 우리의 차폐 지역을 분석한 다음에 그걸 뭘로 보내죠? 거기를 드론을 드론으로 보내는 보내죠.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러시아군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러시아군이 그렇죠. 우크라이나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걔네들이 드론하고 순항 미사일을 운용할 때 러시아군 같은 경우 샤이드 이제 136 같은 거 보낼 때 이런 전파 환경 분석을 해서 다 사이트가 어느 정도 나와 있으니까 분석을 쫙 한 다음에 우크라이나군이 알파 브라보 찰리 접근로 중에 찰리가 약하다면 그쪽으로 그걸 보내는 거예요. 미사일하고 이런 것들. 공격 축선을 그쪽으로 예. 보내는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놓으면 결국에는 북한에서 걔네가 도발을 할 때 드론이라든가 미사일, 순항 미사일 같은 것들을 어디로 올 건가를 우리가 사전에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다가 우리가 대공방어 체계를 설치하면 된다는 겁니다. 집중 방어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이 업체가 이게 프랑스에서 예. 나와 있는 ATDI라는 회사 예, 제품이고요. 예. 이쪽 그 전파 스펙트럼 분야에 40년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파 스펙트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결국에는 이제 입체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프랑스가 뭐가 유명하죠? 디지털 트윈이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고 있어서 이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야. 전자전부대에서 사용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러시아군의 순항 미사일이라든가 무인 체계를 이제 오는 접근로를 이제 사전에 예측할 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적 타격이 잘 맞추는 그렇죠. 거죠. 어쩐지. 제가 오늘 비밀 하나 또 말씀드린 거예요. 어쩐지. 비밀 하나 말씀드린 거예요. 진짜 비밀이에요 이거. 캐고 네. 캐도 비밀이 계속 나와.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데가 여기 한 군데 하고 그다음에 좀 이따 갈 모 대학교에 한 군데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대학교도 있어요? 네, 대학교도 있어요. 네, 좀 이따 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원조다. 여기가 원조고 다음에 실질적으로 대드론 체계를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15년 이상 국내 이제 전자전 분야의 시로 처리나 ES 장비 기술을 개발을 주고요. 타겟렌트 전투기, 실공격 체계 이런 전투기 포드에 들어가는 전자전 장비 이런 거 개발한 경험을 아, 그거 하셨나요? 예. 제가 운용했습니다. 이분이 그분이에요. 네. 아. 엔드 유저와 개발자가 만나. 아, 이런 또 네. 재미가려는 신원의 속성에 맞춰서 다양하게 어질러티. 어질러티가 예. 가능하고 주파수 대역법도 과변이 가능하고 또 이제 신호 처리 기반으로 재미를 하다 보니까 도약 무전기, 호파는 주파수 대역을 뛰어다니면서 통신하는 해브킥. 정도 쫓아가면서 해부키까지. 예예 그까지 돼 다 있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물이라 한 거예요. 예, 요런- 해부키까지? 예, 예. 그래서 저거는 이제 국내 최초로 국가연하고 국방과학연구소하고 같이 하는 이제 드론을 재밍할 때 제모의 거리가 500m, 1km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추적 때문에. 네. 근데 무인기가 그 반경을 벗어나면 놓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 대응 체계를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경찰 드론처럼 로봇캡 드론처럼 이런 공용 플랫폼을 개발합니다. 국가에서. 근데 거기에다가 매달아서 쫓아가면서 추적해갖고 무력화하는 그 개념이 녹아든 최초의 최초의 무인기 탑재 제모가 이거는 전투기에 쓰던 게 무인기까지 작게 만들어서 작게 만들어. 정확히 아시니까
전자전 이 체계가 어떻게 바뀌냐면 옛날에 전축이 하던 그 펑션과 기능이 무인기 기반으로 그렇죠. 소형 경량화돼서 예, ES, EA 모든 것들이 이제 고도화돼서 네.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크지만은 이제 작게라도 이제 예. 가능해요.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특수작전 부대가 이제 그 러시아의 어떤 핵심 시설이라든가 주요 요인을 암살하러 들어갈 때 무인기를 씁니다. 드론을 쏘는데 이게 있어요. 가서 습격을 딱 하고 나면 뭐가 되냐면 그 주변에는 방어부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습격을 받으면 그 방어부대한테 전파가 되게 되면 우르르 몰려오겠잖아요. 그렇죠. 반격하겠죠. 작전이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한번 당하고 나니까 우크라이나군이 그 한 번 습격한 다음에 그 위에서 바로 무인기 위에다가 이런 포드를 조그만 걸 달아갖고 전자전을 쫙 뿌려버립니다. 왜? 통신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그 시간에 얘네들이 들어가고 나머지 뒷정리하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아까 저희가 이제 정찰 드론도 받고 그다음에 자폭 드론도 받고 여러 가지 봤잖아요. 이제는 우크라이나에서는 정찰, 그다음에 전자전, 그다음에 정밀 타격 이 세 가지가 한 개의 공식이에요. 그렇죠. 공식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의 독보적인 어떤 이야. 기술이고 신호를 쫓아가면서 잡으니까 그렇죠. 끝까지 죽인다. 네, 요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전력화된다면 엄청나게 될 거고 소요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게 드론하고 로봇은 상호 보완적 관계입니다. 왜? 드론이 아무리 좋아도 기상이라든가 어떤 특수 작전에서 못 쓰거든요. 그때는 로봇을 돌려야겠죠. 들어가지 네. 않습니까? 근데 요새는 추세가 전자전이 들어가는 건 드론뿐만 아니라 로봇까지도 이렇게 같이 방어하기 위해서 지상에서.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적도 마찬가지 로봇을 사용할 거 아닙니까? 아. 그럼 이런 것들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경량화되고 조그만 로봇을 달게 하게 되면 적이 이제 로봇을 보내거나 할 때 걔네들도 기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부비 트랩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지역을 방어할 때 도구로 활용하게 되면 민에서는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방어를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군에서는 이제 전표적 타격이라든가 아니면 공격 작전, 방어 작전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모듈화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또 각각의 기능과 병가에 맞게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듈화 다음에 계열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반을 여기 이제 우리 서 대표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 국가적으로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아, 이거 진짜 필요한 전력이었는데 저는 이런 요물들이 있을 거란 것 자체 상상을 못했어요. 그냥 타격하고 그런 것만 하겠구나 네, 네,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영역이라고 하죠. 멀티 도메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기존에는 육군 같은 경우는 지상과 일부의 공중을 했지만 이런 것까지 무인기를 사용하면서 공중까지 커버하는데 거기 안에서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 전자기 스펙트럼,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있는 디펜드 솔루션에 있는 저런 걸 쓰게 되면 사이버 영역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역을 다양한 영역을 쓰지만 적은 한 개 못 쓴다. 내가 위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요물로서 지정을 해야 돼. 요물. 지금까지 크게 전구 작전에서 했던 그 작전 개념들이 작게 무인기로서 다 구현이 되는 그 현장을 지금 봤네요. 네, 보셨어요. 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요물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인구절벽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인구절벽 시대에 있으면 그러면 소부대가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 여기도 이제 소부대 관련된 분야고 그 소부대에서는 우리가 혜택을 받은 것처럼 누가 제작해 주는 게 아니라 미션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스스로 이게 뭐랄까 DIY 할 수 있는 자체 그런 것들이 제작을 필요한 하는 거예요. 거예요. 자체 제작. 딱 예, 인물 그런, 맞게. 자체 제작을 할 수 있는 아까 그 대학교가 있어요. 아까 제가 전파환경 분석하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했죠. 대학교 예, 그 대학교가 이제 학교 기업을 많이 갖고 있는 대학인데 우리나라 탑입니다. 그렇게 그런 대학교면 서울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어디냐면 병원대학교입니다. 와, 여긴가요? 예, 여기입니다, 바로 옆에. 보시죠. 보시죠. 이 학교가 특징이 있어요. 뭐 골판인데? 이거보다 더 큰 특징. 자체적인 비행장 갖고 있어요. 예? 비행장이 있다고요? 예, 무슨 말이냐면 이 학교는 미래항공산업 특성화대학교예요. 아. 예, 그래서 관제 이런 거 해서 비행기 유무인에 관련된 모든 걸 다 해요. 아. 모든 걸 다 하는데 보시면 저기 UAM 테크라는 게 있죠. 네. 저게 뭐냐면 학교 기업이에요. 학교 안에 건물이 큰 게 있는데 그게 안에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니라 기업인들. 네, 아니요. 여기는 그 학교에서 나왔죠. 네, 학교에서 나왔고 저쪽에 기업에서 나오고. 아, 네. 같이.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도 무인 체계 관련된 학과가 있고 기업이 있기 때문에 상호 시너지가 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보시게 되면 골판지 드론 아까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네. 여기는 이제 그 뭐랄까 직접적으로 군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까지 하는 어떤 그런 그 기술력까지 올라와 있어요. 군과도 연결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골판지 드론에서는 좀 이건 몇 가지 안 갖고 왔는데 열 몇 종류가 있어요. 세계적인 어떤 기술을 갖고 있어요.
대학교에서. 네네. 여태까지 우리가 드론 막 비싼 거 많이 보고 이렇게 했잖아요. 2억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소부대에서 쓸 거는 뭐냐면 가성비가 좋아야 되고 한 번 쓰고 버리는 원웨이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전투력이니까. 근데 미 육군이 지금 현재 얼마 전에 미 육군성 장관이 그다음 육군 참모총장 지시한 게 있어요. 예하 부대에 사단과 예하 부대에 3D 프린터를 한 대씩 다 줘라. 드론 자체를 제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근데 오늘 내가 싸운 적이 보병인데 내일은 보병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각각에 있는 탄약이라든가 부품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것들을 바로바로 직응해서 현장에서. 프린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교육을 이 학교가 시키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거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여기 밑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3D 프린팅을 한 다 거예요? 제작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커넥터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우리 탄약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부착해 갖고 바로바로 오퍼레이터가 뚝을 떨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고 교육 플랫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작전사하고 협력을 해서 경운대하고 저희하고 해서 그 장교들하고 부상관대로 해서 이제 몇 주씩 해서 교육 과정을 다 시켜가지고 지금 야전에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우크라이나 보면 아이로로즈비드카라는 데가 있잖아요. 네. 최초에는 이제 동호였지만 그게 그렇죠. 드론을 잘했기 때문에 군속이 돼가지고 지금 전쟁에서 엄청난 활약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기술력이 있는 이런 어떤 학교와 같이 협력하게 되면 그렇죠.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바로바로 채워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대학은 저는 갭 필러 대학이라고 합니다. 드론 업계. 지금 왜 오자고 한지 지금 이해. 네네. 이거 하나만 보면 끝나는 거예요. 저거 보이시잖아요. 저 뭐예요? 저것도 뭐예요? 저거는 보이는데 저거를 개발하신 분이 바로 저분이에요. 잠깐만. 잠깐 일로 나오세요. 잠깐만. 빨리 나오세요. 일로. 저것도 뭐예요? 저거 드론이에요. 그냥 풍선 아니고? 풍선 아니에요. 드론이에요. 저희 그 제작한 그 새로운 이제 비행체인데요. 아니 저기 그냥 네. 선전 그냥 이쁘라고 갖다 놓은 게 아니라 네. 저게 비행할 수 있는 거죠. 드론이에요? 네, 네. 잠깐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인천공항. 아니, 내가 출근하다 본 게 저거야 저거예요. 지금? 예, 저거예요. 예. 저거 군집 비행하잖아요. 정기 공연을 하고 있고요. 공연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이게 이제 새로 이제 확장된 큰 공간에서 아. 8대 이 그 비행 오브젝트가 다양한 시나리오로 자동으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 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여기 실내 측의 시스템을 설치를 해가지고 자율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혹시 감시하나요? 저기 누가 아재가 가고 있다 뭐 이런 거 아, 하는 네,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그 개인 보호 차원에서 카메라는 장착하지 않은 상태로 풍선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이제 실내에서 이제 사람과 공존해서 비행을 하려면 안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이제 부딪혀 보셔도 이렇게 그 떨어졌을 때 맞아도 그냥 풍선. 그다음에 이제 헬륨을 안에 이제 그 안에다가. 주입을 해가지고 부력을 어느 정도 이제 유지한 상태에서 최소한의 동력을 이용해서 비행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그럼 그 최소한의 동력이 이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위치가 또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업, 네. 추진, 네, 네, 뭐 네, 맞습니다. 방향을 다 이렇게 다르게 네, 해서 네, 맞습니다. 방향 조정을 하고 항공기처럼. 아름다운 그 공연을 위해서 이제 공연을 위해서. 거짓말이에요. 군사적 목적이 있죠, 당연히. 뭘까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현장에서 풍선 드론 사용할까 안 할까요? 할 것 같아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모방해서 한 게 작년, 재작년 이렇게 계속 넘어오고 있는 북한에서 넘어오고 있는 우물풍선이 그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는 극강의 가성비가 좋은 드론이에요. 예를 들어서 밑에다가 이제 줄을 달게 되면 헬륨이 있기 때문에 오래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다 하늘색으로 칠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스텔스잖아요. 안 스텔스 보이죠. 안 보이잖아요. 예. 그 밑에다가 EOIR 카메라만 쓰면 어떻게 돼요? 적을 다 위에서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적의 도시를 심적으로 마비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떼거리로 보낸다. 근데 이거는 접을 수가 있죠. 특수작전부대가 접어가 갖고 가서 도시 주변에다 놓고 띄워놓는 거예요. 20대, 30대를. 그럼 가서 딱 터지게 만들어서 밑에다가 뭐를 떨어뜨리게 되면 그게 그냥 조그만 먼지라도 국민들은 어떻게 해요? 시민들은. 그걸 지금 우물로 한 거예요, 그걸? 그렇죠. 그거를 그 컨셉을 한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군사용어 썼을 때 소부대부터 전략적 수준까지 극강의 어떤 심리적 마비, 그다음에 어떤 소부대의 전투 수행 기능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드론이에요.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에서 아까 골판지 드론과 쌍립을 할 수 있는 가성비가 높은 어떤 드론 중에 하나다. 군사용으로 엄청나게 좋다. 예. 실제로 이번에 2023년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이제 빡 치고 나와서 학살을 저질렀을 때 걔네가 뭘 쓰고 썼냐면 그게 아이언 월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위에다가 이런 형태의 어떤 풍선을 올려서 네. 줄로 연결한 상태에서 EOIR 카메라를 운영했어요. 그때 하마스가 가장 먼저 자른 게 이 풍선이에요. 이 풍선을 잘라야지만 자기 도망다니는 게 다 행동이 다 저거 돼 카모플러지 되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거는 뭐냐면 선과 연결하게 되면
밑에다 장착하는 임무 장비가 뭐냐에 따라서 전술적으로 엄청나게 확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24시간 채공하면서 계속 감시가 가능한 그렇죠. 또는 주요 우리 방어 지역도 그걸 보면서 그렇죠. 감시까지 예. 가능하네. 이게 그냥 재밌으라고 있었는 게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핫하게 달려왔어요. 예. 좀 이렇게 마음을 진정시킬 시간이 필요한데 아, 저는 계속 하고 싶은데. 바람 쐬면서 좀 마무리 좀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하시죠. 오늘 근데 진짜 비밀과 유물이었습니다. 실망하지 않으셨죠? 저는 아직도 이 흥분감이 가라앉지가 않아요. 이제 이런 비밀과 유물 보셨나요? 처음 봤습니다. 네, 이게 오늘 독점적으로 리얼 웨폰 K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독점적으로. 독점적인 저희가 처음인가요? 처음이에요. 저거를 이제 여태까지 공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의미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안보 여건이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방송이 이런 비밀과 요물들을 찾아다니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 샹크전투가 뒤에서 꿋하게 지원을 해드릴 거고요. 앞으로도 기회만 되신다면 불러주시면 많은 비밀과 요물 저희 꾸러미를 갖고 있으니까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회가 되는 대로 나가서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4대 방산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